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리브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술과 알코올 얘기 22번째 시간, 알코올 사용자 혹은 알코올 중독자가 본인과 가족들이 꼭 노력하고 치료를 위해서 해야 될 일 5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씩 언급은 됐던 건데 이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식사, 두 번째 운동, 세 번째 햇빛, 네 번째 대화, 다섯 번째 미래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식사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분들이 밥을 잘 안 드세요. 왜냐면은 알코올을 마시게 되면 일단은 식욕도 많이 좀 없어지게 되고 거기에 칼로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열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뭔가 밥을 안 먹어도 뭔가 힘은 나고 하니까 이제 식사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안 하시는데 대신에 영양은 굉장히 결핍 상태가 되는 거죠. 기본적인 뭐 우리가 필요한 필수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결핍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정상적인 몸 상태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당장은 알코올로 인해서 열량이 섭취가 되니까 유지를 하는 건데, 그런 분들이 이제 치료를 할 때 우리가 뭐 치료를 하게 되면 뭐 치료한 갈망제든 뭐 어떤 뭐 이 억제를 할 수 있는 약이든 한약이든 이렇게 복용을 할 텐데, 그 복용을 하면서도 우리가 입맛이 없기 때문에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식사를 계속 거부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봤을 때도 당장 술을 안 마시면 아 괜찮구나, 뭐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알코올 질환이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딱 어찌 보면 2가지예요. 잘 먹는지 잘 자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잘 먹고 잘 자면 그나마 그래도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는데,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못 먹으면서 근근히 하루든 이틀,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술을 안 먹고 있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식사는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되고, 식사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배를 채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라는 측면도 너무 크지만 알코올 환자분은 영양분이 굉장히 결핍된 상태예요. 굉장히 결핍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몸을 유지하고 우리 몸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영양소가 필수적이겠죠. 근데 그 영양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 기능도 정상을 가질 수가 없는 거고, 여러 가지 사고나 판단, 그리고 또 심장이나 장기 기능도 정상, 근육이나 이런 기능들도 정상 기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악순환이 되는 거고,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여러 가지 판단들이 정상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3끼 영양분송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아시겠죠? 물론 처음에는 입맛이 너무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드시고 싶은 음식 위주로, 혹은 좀 먹기 혹은 또 소화가 잘 되기 편한 음식 위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목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일반 성인 남성 여성들이 드시는 식사를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운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운동은 이제 우리가 크게 한 3가지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살 빼려고 하거나, 아니면 근육 만들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뭐 구체적으로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뭔가 감이 오진 않지만 그냥 건강해지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건강해지니까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운동의 장점은 제가 뭐 다이어트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리고, 일반 통증 환자분 혹은 또 심리적인 정신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꼭 강조를 드리는 게, 운동은 일단 기본적으로 규칙적인 내 규칙을, 내 생활의 삶의 규칙을 만들어 주는데 정말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규칙에서 정말 중요한 수단이 되고, 그리고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근육이 발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지만, 일단 심폐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고 발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 몸에서 뭔가 이제 힘든 일이 오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오면 여러 가지로 힘들고 망가지고 무너지지만, 특히나 호흡이 망가져요. 호흡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신과 환자분들이나 뭐 발작을 일으키는 분들이라면 호흡이 꼬이게 되죠. 과호흡이 되거나 무호흡이 되거나 불규칙한, 뭐 그게 호흡이 이제 혈액순환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 부정맥이나 이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는 불규칙한 그런 양상을 띠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련시켜주는데 제일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게 운동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정말 어떤 분이라도 알코올 중독자뿐이 아니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그냥 건강관리 하시는 분이나 그냥 아무 아프지 않은 분들도 내가 필요한 내 취향에 맞는 적정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햇빛입니다. 햇빛은 우리가 뭐 햇빛 성분에 의해서 뭐가 분비가 돼서 뭐 수면에도 뭐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비타민 D에 뭐 멜라토닌에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고 그 우주의 관점에 생각을 하고 햇빛을 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우리 인간도 동물의 일환이고 동물이든 식물이든 항상 낮에는 햇빛을 보고 그리고 밤에는 이제 휴식을 취하고 수면에 들고 이런 것들의 그 주기성이 매일 반복되는데 햇빛을 보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도 여러 수없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이런 걸 지금 제가 다루진 않을 거지만 햇빛을 보지 못하면 사람이 계속 음침해지고 뭔가 우울해지고 뭔가 얼굴이나 그게 꼭 무슨 어떤 화학적인 성분으로 인해서 변화 그걸 떠나서도 햇빛을 보지 못하면 사람이 계속 어두워집니다. 우린 중독자들은 계속 어둡죠. 중독자들이 굉장히 밝고 쾌활하고 그런 분들이 잘 없으세요. 물론 이제 겉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밝고 쾌활하고 항상 술을 마시는 그런 게 습관화되고 그게 이제 절제가 안 되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정말 심각하신 그 중독 사용자로 가면 그냥 집에서 혹은 또 구석진 곳에서 계속 술만 마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시 우리가 양지로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햇빛을 정기적으로 보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 꼭 명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대화입니다. 대화. 예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 발생하는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어쩌면 가족일 수 있어요. 내 가족의 부모님의 알코올 섭취, 알코올을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여부도 있고 가족의 분위기, 가족의 불안정성이냐 안정성이냐 이런 거를 가지고 많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 답답함이 분명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본인 당사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계속 풀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직업이 없어지고 내가 이제 집에만 있게 된다면 정말 대화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내 속내 얘기를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내가 털어놓고 교감하고 공유하는 것들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막혀있거나 단절되어 있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든 간에 최대한 얘기를 많이 이끌어내고 본인 얘기, 진심적인 얘기 그리고 소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입니다. 미래. 제가 그 무료함으로 이전 영상에서 무료함으로 이제 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술을 마시는 이유가 어찌 보면 단순해요. 술 말고 할 게 없거든. 할 게 없으니까 또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오늘 술을 안 마시고 내일 술을 안 마시면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술을 마시는 거예요. 내가 당장 오늘, 당장 내일, 일주일 뒤, 한 달 뒤, 몇 년 뒤 그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거고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허탈감과 분노와 짜증과 각종 그런 것들이 섞여서 다시 또 나에게 좋지 못한 또 술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알코올 중독자의 궁극적인 치료와 해법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에서 좀 국한돼서 얘기를 하자면요. 해법은 결국 나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겁니다. 그게 돼야 그 의미를 찾아야 정말 내가 술을 안 먹을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아무리 몇 달 동안 입원을 했든 치료를 받았든 술을 안 먹어서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내 현실을 돌아보고 내가 할 게 없고 무료하고 심심하고 삶에 보람이 없고 내 삶에 가치가 없다고 느끼면 다시 또 술에 빠지는 거죠.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5가지. 첫 번째 식사, 수면 포함입니다. 식사, 규칙적인 식사, 영양 공급.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가 운동. 두 번째 운동, 그리고 세 번째 햇빛, 네 번째 대화, 5번째 미래. 이 5가지를 본인과 그리고 가족들이 정말 집중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우리가 술을 마실 때 그 순간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마실 수밖에 없었고
이제 술이 깨면 우리가 제 정신이 돌아왔을 때 이성을 찾았을 때는 조금이라도 이성을 찾았을 때는 이런 5가지를 최대한 더 어떻게든 집중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치료에 있어서 본질입니다. 이거는 어떤 치료 수단을 받으셔도 항상 적용되는 말일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항상 급할수록 다급한 거 압니다. 환자분들, 가족분들 정말 속이 타고 다급하고 정말 불안하고 불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힘든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정도를 가셔야 돼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꼭 정도를 다시 한번 지키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